끝나면은 우리 금감원장님이나 금융위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사기 판매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먼저 이게 회생 채권으로 이제 이 채권이 묶이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전부 변제를 못 받고 대부분 이제 상당히 감액되죠. 보통 뭐 한 30%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당장 받는 게 아니라 뭐 7년, 10년 이렇게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불이익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채권을 살 리가 없겠죠. 그래서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이 채권을 팔았다 그러면 이건 뭐 사기 판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뭐 저도 법률가라다 들어왔지만 보통 로펌에서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를 2, 3일 내에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27일 날 신용등급 하락이 됐는데 그걸 연휴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3월 4일 날 신청했다. 이건 뭐 법률 실무를 아는 사람들은 뭐 전혀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한 2달, 1월서부터 준비를 했거나 적어도 2월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2월 것만 보더라도 그 1,518억이나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이건 전부 사기가 되는 거죠. 회생 절차를 준비해가지고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돈을 전부 변제 못 받을 걸 알면서도 팔았으니까. 더 의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5일 날 한꺼번에 820억을 팔았어요. 신용등급 하락이 27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거의 이거 알면서도 25일 날 그 밀어내기 식으로 급하게 많은 금액들을 판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전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년에 12월 달에 한 203억 팔았는데 2024년 12월 달에는 1128억 팔았고, 1월 달에 작년에는 420억이었는데 1373억, 작년 2월 달에 359억이었는데 1518억이나 팔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채권들을 전년에 비해서 팔았다는 것들은 이미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채권들을 대거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을 미리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 판매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다른 데들 이제 신용등급 하락한 다음에 회생 절차 신청한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짧았던 데가 웅진이었는데 2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플랜텍 같은 경우도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돼서 자금이 조달이 어렵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게 2개월, 3개월 걸렸다는 거거든요. 다른 자구 노력 같은 거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걸 2, 3일 내에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했다는 것들은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위 금감원 철저히 조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좀 넘겨보시면은 신용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안전 판매를 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신용증권하고 홈플러스 관계에 있어서 신용증권 입장에서는 이 홈플러스의 신용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채권을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지금 거의 매년 뭐 1,000억, 2,000억씩 적자를 내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채권을 파는 거였어요. 이게 일반 투자자한테 팔 수 있는 채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일반 투자자들한테 대규모로 채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더더욱이 홈플러스의 그 신용 상태들을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했나? 바로 이틀 후면은 이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가지고 난리가 날 상황이었는데 이걸 신용증권이 모르고 팔았다는 건 도저히 믿기가 어렵고, 아마 자기 책임을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신용증권 측에서 홈플러스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알고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 제가 증인신문을 할 건데 이 고발하려는 이유도 뭔지를 좀 정확히 신용증권 측에서 밝혀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도 금융위 금감원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산 분들에 대해서 어저께 피해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좀 투자했다가 다 날려가지고 월급과 월세도 못 주게 생겼다 이렇게 그 오열하신 분들도 있고, 노후를 걱정해가지고 이 퇴직금을 받은 건데 이거 투자했다가 지금 다 날리게 돼서 노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다. 전세계약 관련된 돈인데 이걸 날리게 됐다. 자녀들을 위한 결혼 자금이 날리게 됐다. 다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한테 이런 위험한 채권들이 팔리는 상황이었는데 홈플러스는 사기 판매를 하고 신용증권은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인 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말씀. 예, 저희들도 지금 그 CP나 AB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여부를 검사를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금위원장님 지시 받아갖고 저희도 현황, 그러니까 되게 아주 많은 다양한 측면의 현황을 파악을 했고 파악 중이고 이제 신용증권이라든가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는 이미 기이 착수한 바가 있고 의원님 주신 말씀을 그 법률적 이슈에 대한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향후 검사 조사에 반영. 판매로만 조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뭐 보통 50% 감액되고 이렇게 피해 변상을 받는데 사기 판매면은 그 100% 변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판매나 불안전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예, 알고 예, 어쨌든 그 분쟁 해결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 쟁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이 홈플러스 MBK 관련해 가지고 상거래 채권이나 우리 직원들 문제 이런 입점업체, 납품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MBK 쪽에서 대책을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남근 의원님 질의하신 그 ABS 문제 또 불안전 판매 신용정보 이 금융채권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일 MBK 부회장님.